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집값 상승을 계속 제기하였는데 결국 대통령과 여당 등 당, 정청이 나서서 부동산 실패를 사과하고 집값을 확실하게 잡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3년간 집값을 못 잡거나 안 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뛰었다는 혹평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정말 집값이 잡힐 기대치가 커졌습니다. 오늘 방송을 잘 보면 부동산 흐름에 따른 대처 방안과 왕부자 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결국 몰락한다. 왕부자 이대로 해라. 지금 일본은 닮아가는 우리나라. 일본 짝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오른 만큼 하락 위험치도 커졌습니다. 언제 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자,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책에 달렸다고 누차 얘기했죠? 주택수별 부동산 투자 전략. 그러면 자, 각각 무주택, 1주택, 다주택 상황이 다를 거예요. 가장 지금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무주택입니다. 자, 무주택자 지금 전월세 거주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집을 매수할 텐데, 추가 대책 후에 아마 추가 대책이 제 생각은 좀 세게 나올 것 같은데, 하도 3년간 있으나마나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좀 완전히 100% 신뢰가진 않아요. 아무튼 추가 대책 후를 지켜보는 건 맞아요. 지금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 후에 아마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저가 금매를 잡으세요. 또는 두 번째, 무조건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락 중이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겨울 이때가 금매의 어떤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출이라든가 갭 투자보다는 주로 실거주로 접근하는 형태로 무주택자들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무주택자들이 갭 투자하고 집을 잡는다. 이것은 또 언젠가는 또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자, 그럼 두 번째,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자, 본인이 연유자금이 있거나 또는 갭 투자 형태로 좀 집값이 조정하면 사놓고 싶다. 뭐 전략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상투장이에요. 원칙적으로 1에서 4년 하락장, 대략 한 3, 4년 지난 후에 잡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3에서 4년. 그렇지만 자, 하반기부터 겨울 동안에 6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졌네, 이렇게 금매가 나온다면 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도 그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락이 그런데 지속되면 오히려 거꾸로 이제 대세 하락으로 완전히 빠지는 거니까 매수에 신중을 해야죠. 즉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달리 좀 멘탈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금매를 잡는 게 좋다. 자,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여유자금과 갭투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차익이 적은 부동산, 이게 3주택이냐 4주택이냐, 임대주택 사업을 좋지도 않는 오피스텔, 빌라 또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걸 임대주택 사업 내는 것은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건 오히려 안 낸 상태라면 빨리 던지세요. 차익이 적고 별로 좋지 않은 부동산은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집을 끌고 가는 건 좋지 않아요. 설령 시세 차익이 조금 나서 중과세를 무난히 있더라도 차익이 크지 않다면 던지는 게 맞아요. 나쁜 것, 이것들은 조금 조정할 때, 즉 올 겨울이든지 뭐 가을이든지 내년 봄이든지 조정이 한번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갈아타세요. 차라리 정말 나는 팔기가 아깝다 그러면 현금을 확보한 후에 아예 그냥 2, 4년 기다리는 게 원칙입니다. 다주택자가 뭐가 급하다고 집을 이 상투장에 자꾸 매수합니까? 지금 선수들은 지금 매수하지 않아요. 뭐 부자들이 현금으로 막 매수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정쩡한 부자들이나 하는 거고, 진짜 부자들은 기다립니다. 자, 집값 시세 시나리오 볼까요? 현재 이것도 하나의 샘플이긴 하지만 상당히 유력한 어떤 시뮬레이션, AI 시뮬레이션상 데이터로 나온 거니까 눈여겨보세요. 자, 현재 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계속 상승 중이잖아요. 어찌됐거나 5.5억으로 하반기 때 뛴다. 이제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이게 끝이라고 봐야 돼. 얘 지금 2.5억짜리가 5.5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대략 얘가 떨어진다면 3.5억으로 결국은 2년만 빠지면, 제가 말한 건 2년입니다. 뭐 4년 빠지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2년만 하락하면 3.5억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저는 풍랑문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결국 이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서울이라면 서울이 제일 안정적인 거예요. 뭐 경기도나 인천이나 세종이나 이런 데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지방이라서. 자, 서울이 만약 3.5억으로 이렇게 추락을 한다면 다음엔 7억. 이게 이 바닥에서
더블 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얼마나 떨어지냐에 따라 달라요. 결국 우상향하네요. 우상향하니까 나는 지금 잡아도 되겠네요. 그거 아니에요. 이 하락이 뻔히 먼저 올 텐데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뻔히 먼저 올 텐데 왜 잡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는 별로 올라가지도 않잖아. 1.5억. 10년 기다렸다 1.5억 가는 게 많이 가나요? 자, 이제 8억짜리는 9억으로 아마 지금 현재 매물도 나와 있고 좀 올라간다면 9억에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얘 하락하면 6억까지 추락합니다.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하락장에 잡으면은 다음 상승장에는 9억까지 갔던 게 떨어진 거라서 12억까지 올라가겠죠. 13억은 14.5억으로 아마 가을에 올라가거나 또는 이미 지금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 추락하면 9억까지 추락합니다.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잡으면 여러분들 이거 하반기 이 매수가로 잡으니까 이렇게 추락할 위험이 아주 크거든요. 자, 대략 2023년인데 언제 떨어질지는 좀 봐야 하고, 그런데 결국 얘도 올라갑니다. 19억으로. 많이 뛰잖아요. 결국은 우상향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이 2014.5억이라 여기에서 뭐 이만큼 19억이니까 꽤 올라가 보이지만 기간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뛴다고는 제가 말씀하잖아요. 확실히 뛴다고 10년 지나면 다음 상승장에. 그래도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막 두려워서 집을 잡나요? 이게 먼저 옵니다. 자, 이제 23억짜리는 25억으로 아마 지금 나와 있을 것이고 떨어지면 10억 떨어집니다. 이건 뭐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뭐 2년 떨어지는데 4년 떨어지는데 이렇게 안 떨어진다고요? 여러분들 23억 정도 했던 엘리트파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음마아파트 얘들 지금 단기간에 6억 7억 떨어졌잖아요. 3개월 만에. 제가 없는 얘기 합니까? 얘는 지금 2년에서 3년 떨어져요. 25억이 15억 되는 것은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아마 그렇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얘가 25억에서 15억 떨어졌으면 다음 상승장에 25억 회복하고 더 뛰는데 대략 32억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잡게 되면 7억밖에 안 올라가요. 마음고생 신나게 하고 하락장에 잡으면 무려 더블 이상 뜁니다. 개인 여건에 따른 매수 적기. 자, 지금 잡는 사람 지역별로 좀 달라요. 지금 수도권에서 예를 들자면 뭐 시흥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뭐 안산이나 이런 데는 이미 좀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금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장은 좀 덜 나왔어도 몇 달 지나면 팍팍 떨어질 거예요. 아마 청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특히 조정지역 규제지역으로 처음으로 묶인 곳들, 그런 곳들을 한 번은 빠지면 노려볼 만은 해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진 않네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신고가 찍고 올라가는 것들은 잡으면 이상한 거예요. 6.17 추가대책 금매, 이제 추가대책이 곧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까지 다 썼기 때문에 아마 추락할 가능성이 큰데 금매 잡으세요. 자, 그것은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금매 상황에 따라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유주택자나 또는 무주택자라도 돈이 별로 없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상투에서 가까웠잖아요. 지금 이제 하반기 아파트별 금매, 이번에는 하반기까지 계속 떨어진다. 그럼 좀 더 떨어졌겠죠. 떨어지면 안 잡는 게 맞아요. 떨어지는데 추격 매수할 필요 없어요. 떨어지면 그냥 기다립니다. 주마다 나오잖아요. 시세가. 이번 주 더 떨어졌네? 뭐로 잡아요? 다음 주 더 떨어졌네? 뭐로 잡아요? 기다려야지. 그 다음 주 더 떨어졌네? 뭐로 잡아요? 근데 몇 달 지났더니 이제 올라가려고 하네? 그러면 그때 매수를 생각하는 거야. 자, 2021년 초반 하락 금매. 내년이면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1년 이후에는 아예 심리가 붕괴돼가지고 이제 만약 집값이 6개월에서 1년이 떨어졌다. 얘는요, 정부가 띄우지 않는 한 2년에서 4년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 2년에서 4년 이미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6개월이 꺾이면요 이건 2, 4년 코스라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 4년 후에 폭락할 때 금매를 잡는 게 최고로 좋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따라서 매수할 아파트들은 있어요. 또 지역이 있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2, 4년 후인데 문제는 자, 이게 너무나도 좀 가혹하잖아요.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과정상 자기 여건에 맞게끔 매수하면 됩니다. 대세 하락 선행 조건. 다만 뭘 보고 하락기라고 하느냐. 자, 다음 4가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돼요. 잘 들으세요. 약하면 실거주 저가 매수. 만약에 대세 하락 선행 조건이 돼야 하는데 좀 약하게 나온다 그러면 실거주자들 중심으로만 조금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들은 아예 그냥 사지 않는 게 좋아요.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다음 보세요. 정부 의지가 강력하다. 정말로 강력하게 나왔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집값이 뛴 거예요. 두 번째,
이거 그럼 강력한 거를 뒷받침하는 게 뭐냐? 이게 나와야 돼요. 임대주택 사업, 다주택, 갭투자 이것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 뭐 다 아니래도 분명히 이거 건드려야 돼. 이거 안 건들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대폭 강화. 그냥 말만 무늬만 강화가 아니라요. 뉴스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조금 뛰어도 막 폭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자, 제대로 공시지가 현실화 한 다음에 다주택자 세금 왕창 때리는, 적어도 2배씩 이런 게 나온다든가, 이게 나와야 무슨 대세하락의 아주 강력한 징조죠. 또한 세 번째, 시간을 흐르고 나서 보니까 매수 심리가 소멸되고 거래 절벽, 급매 출현, 매수자가 또 실종됐다? 바로 얼마 전 모습인데, 얼마 전에는 이랬다가 바로 또 올라가 버렸잖아요. 원래 이때 금매를, 부동산 정책을 때렸어야 하는데 잡을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가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경실련에서 말했듯이 지금 부동산 정책자들은 싹 물갈이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글쎄요. 자, 그 나물에 그 밥이 과연 또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이 정책을 쓴다면 집값 떨어져요. 또 이렇게 심리가 꺾인다면. 그리고 6개월 이상 하락하면, 잘 들으세요, 3에서 4년 대세 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금매라고 생각하고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어차피 시세는 매주마다 나오니까 매주마다 점검하면서 잡아라. 아직은 제가 금방 이 얘기했던 게 꿈 같죠? 왜? 올라가고 있으니까. 별로 안 떨어졌으니까. 자, 정책이 확실하면요 떨어집니다. 집값 폭등, 여당도 나왔잖아요. 지금 금융규제 한계를 인정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맨날 대출이나 규제하고 청약이나 규제하고 이게 무슨 규제예요. 본인들이 직접 한 말이에요. 이해찬 대표가. 금융규제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공급 확대가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공급 확대가 정부가 아직도 바보짓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공급 확대라는 것은요, 새 아파트 분양만이 공급 확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기존 매물을 토해내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공급 확대예요. 집을 찾고, 지금 여러분들 집 모자라지 않습니다. 집이 더 남아 돌아요.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집을 지어대고 있는 것은 가진 자가 집을 안 토해내기 때문에요. 토해내게끔 세금을 때려버려야죠. 자, 공급 확대의 개념 이해가셨죠? 자, 임대주택 사업자 대책을 전환하겠다, 이 말 제가 꺼낸 거 아닙니다. 당에서 꺼냈어요. 과연 한번 지켜보겠어요. 제가 지금 했던 것들 지금 다 꺼내고 있네요. 임대주택 사업 아주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나 봐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이거 지금 처분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죠. 투기 억제 정책, 그 다음에 다주택 규제 정책, 특히 다주택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번에 나오겠다라고 지금 다 꺼냈는데, 정말 집값 폭등 여당 대책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어제 얘기했던 대통령 특별지시는 다주택 투기 세력 종부세 강화, 강력한 대책 마련,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세금 완화, 특별 공급 확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다주택 매도 솔선수범, 국회의원 다주택 매도 서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켜야지. 대통령 주택 포괄 정책을 국토부에 정권 위임했어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동안에 자기 몫을 못했지만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기재부가 나서면 안 돼요, 이때는. 자, 국토부에서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세금, 금융, 규제, 공급 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등 추가 공급 물량이 100만 호래요. 100만 호 예상한다고. 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을 토해내게끔 하지 않으면 이거 백약이 무효예요. 추가 강력 대책 마련, 집값 확실히 잡아라. 아예 대통령이 직접 추가 강력 대책을 마련해서 집값을 확실히 잡아라. 뭘 해도 좋다. 이래도 안 한다면 당국자들이 사주받았다고 생각밖에 안 돼요. 자, 부동산 실패의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한 게 최대 실패예요. 매물이 잠겨서. 자, 김현미 장관이 제일 잘못한 게 이겁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한 거. 갭투자 관대. 갭투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아직도 돈 많은 사람은 수십 채씩 지방 버스 끌고 다니면서 삽니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좀 정부 좀 알아보세요. 정부들도. 자, 투기꾼. 너무 투기꾼들한테 관대해요. 공직자 지금 여러 채 보유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민주당만 혹평했는데, 자, 지금 통합당도 거의 뭐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규제. 왜 금융규제만 합니까? 땜질 규제를 왜 합니까? 통째로 규제해야지. 핀셋 규제를 왜 합니까? 전반적 규제해야 풍선 효과가 없지. 다주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관대했어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되돌아보면 돼요. 복귀해보면 돼요. 바로 이거를 거꾸로 안 하면 집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갭 투자자, 다주택자가요, 패스해내요. 누구한테 패스했어요? 무주택자한테. 자, 무주택자가 집을 잡아가지고, 패스하려고 하니 없어. 이게 바로 끝물이에요, 끝물. 이런 짱 나지 마세요. 의식주가 문제가 없어야 사회가 안정적입니다. 부동산이 불안하여 청년들이 좌절에 빠지고 무주택자들이 절망하는 사유가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